아이가 점점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잠만 자요. 도대체 왜 이러죠? 몇 없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점점 끊기더니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그냥 사춘기겠지, 잠시 게으른 것 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무려 14만 명이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고립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세상과의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센터큐는 바로 이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이 은둔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등학생 현우의 실제 변화 사례입니다. 현우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은둔을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느낌에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현우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사회에 대한 분노는 가족에게 향하며 대여조차 끊고 무례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컵라면이나 과자로 때우며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에만 집중했고, 외모나 위생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방에서는 악취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깊게 눌러쓴 후드티와 마스크는 다친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고립 끝에 현우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님은 센터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센터큐는 깊은 고립에 빠진 현우를 돕기 위해 세심한 접근과 단호한 개입의 5단계 플랜을 진행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 않던 현우에게 부모님을 통해 안부를 묻고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짧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부담 없을 만한 작은 간식들을 보냈습니다. 현우의 관심사를 파고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상의 소식을 담백하게 전달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섬세하고 꾸준한 시도들이 현우의 다친 마음에 아주 조금씩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며 5단계 플랜 중 첫 번째 단계인 미세한 자기관리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양치하기, 하루 한 번 방 환기시키기 등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작은 시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단계, 비대면 소통 및 공간 확장. 부모님이나 센터큐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장하거나 방문 앞에 놓인 식사나 간식에 간단한 감사 표시 후 챙겨 먹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을 살짝 열어두며 외부와의 연결을 조금씩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까진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있었고 그 고립이 깊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센터큐는 단호한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고립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현우에게 일주일에 한 번 단 3분이라도 좋으니 센터큐 매니저를 만나는 최소한의 강화를 동반한 약속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현우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 성공 경험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행동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우는 5주째가 넘는 날 드디어 센터큐의 첫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는 5단계 플랜의 3단계인 세상과 마주할 용기 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터큐에 왔을 때도 여전히 마음은 닫혀있는 그 자체였습니다. 매니저들과 눈과 마주치지도 못했고 인사도 싫어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그를 멀리했고 현우는 또다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3단계는 아주 큰 산을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씻고 옷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매니저가 함께 확인하며 꾸준함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다친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던 후드를 벗고 마스크를 벗는 용기를 냈습니다. 3단계의 성공적인 진입과 함께 현우는 점차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센터큐가 함께한 약속 3가지입니다. 약속 1. 외출 귀가할 때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약속 2. 대화할 땐 이어폰을 빼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기. 약속 3.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이 끝나고 나서 말하기. 대화 종료 전 자신의 말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이런 작은 약속들이 습관이 되면서 현우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후 이어진 4단계.
좁은 범위의 관계 형성, 매니저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또래 친구들과 짧게 대화하는 등 새로운 관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5단계, 범위의 확장.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노력들이 모여 드디어 현우는 매니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외부 활동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쇼핑몰에 가고 옷을 사고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나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구나, 세상이 예전의 생각처럼 무섭진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센터큐에 다닌 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우는 매니저는 물론 친구들의 농담에 웃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며 여느 고등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친 부모님 대신 센터큐의 시스템은 지치지 않고 아이와 항상 일관되게 함께합니다. 고립된 아이와의 관계 회복은 길고 지치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 좌절하거나 노력이 헛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큐는 다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마치 아이의 그림자처럼 지치지 않고 언제나 꾸준히 아이와 함께합니다. 현우의 사례처럼 센터큐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성장하고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의 고립이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솔루션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실질적 변화 사례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